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일제 식민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입니다. 실제 건물이 있던 경복궁 바로 앞에 KBS가 당시의 모습을 증강현실로 재현했습니다. 보시면 일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조선과 조선 왕실의 상징이었던 경복궁에 총독부를 세워서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고 일제의 지배력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KBS가 단독 보도할 역사적 사료도 바로 이곳 총독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든 이른바 3.1운동 계보도를 KBS 탐사보도부가 일본 현지에서 최초 발굴했습니다. 3.1운동을 이끈 주도자급 인물 한 명 한 명, 140명을 계보 형태로 조선 총독부가 그려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독립운동가도 등장합니다.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친 독립운동가는 누구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탐사보도부 이재석, 유원중, 이세중 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생산한 문서 자료가 한데 모여 있는 외교사료관. 3.1운동 이후 경계심이 한층 높아진 일제가 밀정을 활용해 촘촘한 감시망을 마련한 흔적이 공문서로 포착됩니다. 일본 관원이 다수의 밀정을 사용해서 선교사의 가족에 출입하는 다수의 조선인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것을 동향을 지금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진은 일본 공공기관뿐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화된 고서점에서도 3.1운동과 밀정 관련 자료를 수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쿄의 한 고서점에서 이른바 3.1운동 계보도를 찾아냈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140명의 이름이 빼곡하게 계보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본 계보도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한 수십 장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이제 소요에 관계된 것만 빼낸 거죠. 예. 천도교를 이끌었던 손병희 선생을 맨 위로 놓고 민족 대표 33인 중 천도교 측 인사들이 아래로 배치됩니다.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천도교 조직망이 각 지역 책임자들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계를 이끈 이승훈 선생을 시작으로 각급 주도자들을 거쳐서 6개 학교 학생운동 대표자들로 이어집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 모인 청년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정주조, 평양조, 의주조 등 북한 지역 목사들을 주축으로 3.1운동의 동력이 북쪽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불교 한용운 선생, 한용운의 명을 받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자들이라는 설명과 함께 당시 배포 책임자였던 중앙학림생도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어떻게 3.1운동을 보고 이걸 사건을 구성을 하려고 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예요. 100명이 넘는 3.1운동 주도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계보도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계보도의 구체적 내용을 검증하고 일본 외무성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계보도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2일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서의 조사가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것을 총정리해서 만드는 문건 속에 이 표도 같이 제작해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이 조직화된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는 한편 특히 기존 사료에서 찾기 힘든 3.1운동의 숨은 주역들이 적잖이 포함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초창기에 3.1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 또 그걸 직접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 가운데 묻혀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각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죠. KBS는 3.1운동 계보도를 서울 역사박물관에 제공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계보도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3.1운동의 주역들을 이어서 유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불처럼 번진 3.1 만세운동으로 당시 조선총독부는 크게 당황합니다.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과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과 밀정들의 정보를 더해 3.1운동 전모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해서 조선총독부가 20여일 만에 만든 게 바로 이번 계보도입니다. 계보도에는 기존에 알려진 3.1운동 주역들보다 더 많은 140명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는 이미 훈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친일 8.5 변절에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마친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34명의 새로운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 34명이 누구냐고 보훈처에 질의해봤습니다. 그러자 9명은 현재 독립유공자 심사가 진행 중이고 10명은 친일 또는 월북 등 이상 행적을 보인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5명은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일제가 3.1운동의 주역이라고 파악했지만 우리 정부 기록에는 없는 이 15명은 누굴까요? 100년 전의 기록. 탐사K는 지난 2달에 걸쳐 이들의 흔적을 추적했고 일부지만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 얘기는 이세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문학교 학생 대표자 중 한 명으로 기록된 주익 선생. 보성 전문학교 편고려대학교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자료 보존고 깊숙한 곳에 보관된 졸업 앨범. 지금 이게 전부 다 졸업 앨범들인 건가요, 지금? 네, 1917년부터 2018년까지의 100년간의 앨범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빛바랜 앨범 속 주익 선생의 사진, 생년월일과 본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본관이 신안이고, 그러니까 신안주시란 뜻이죠. 그리고 학과가 법과이고. 후손은 어디에 있을까? 주익 선생의 본관인 신안주시 종친회를 찾았습니다. 주익이라는 이름 옆에 적힌 그의 활약상. 항일투사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신간회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보전이니까 보성 전문을 졸업했다고 나오네요. 족보에 나오는 주익 선생의 아들과 손자, 증손주들. 이를 토대로 수소문학 끝에 부산에 후손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남쪽으로 피난오면서 호적 하나 챙기지 못한 가족들. 취재진이 가져간 사진으로 난생 처음 할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진짜 사진이 있으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얘기로만 들었지. 주익 선생이 학생 대표로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고 신간회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간 이야기는 취재진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독립운동 같은 환경도 대표로 참 가셨다. 그 정도만 알지. 그 이상은 모르지. 후손들은 취재진이 건넨 자료를 토대로 서훈을 신청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이천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이강호 목사. 계보도가 가리킨 이천 중앙교회부터 찾았습니다. 전도사로 몸담았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당시 문서는 모두 사라진 상태. 그분이 이제 3.1운동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기록이 없어요. 지역 원로 장로로부터 이 목사의 후손을 찾아낼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30년 전 이강호 목사의 기록을 찾고 있던 가족으로부터 호적을 건네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드리면은 자기 아버지가 더 널리 선전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내 집을 찾아온 거지. 호적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막내딸 이경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90을 넘긴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흐릿하지만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아버지 흔적을 찾은 것 같은 게 기쁘더라고. 아버지하고도 일찍 헤어졌어요, 우리가. 저희 독립운동 한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외에도 탐사K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결과 15명 가운데 일부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대표인 김문진 선생은 대구 지방법원의 조사를 받았고 함경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3.1운동을 이끈 김병재 목사는 목회활동을 이어가다 광복 직후 숨졌고 중앙학교 생도였던 장기욱 선생은 신간회와 조선공산당에 참여해 항일운동을 이어갔습니다. 3.1운동 밀서를 평북 의주 책임자에게 전달한 송문정 목사는 상해 임시정부에도 참여했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조금 보류됐던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정부는 지난해 행적이 일부 입증되지 않더라도 친일 활동이 없으면 서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조선총독부는 독립운동가 한 명 한 명을 계보로 그렸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한 위기감이 그만큼 컸고 갈수록 탄압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사진들, 참혹한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 고통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36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우리는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총독부 건물은 꽤 오랜 시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광복 50년이 넘어서야 총독부 건물은 철거됐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야 그 뒤로 치욕을 강요당했던 경복궁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220명이 넘는 친일파 인사가 대한민국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제 모습은 언제 되찾을지 여전히 남는 질문입니다.